안녕하세요. 자, 통합사회과 하원민입니다. 저 1학년 통합사회 이제 1회 1단원을 한번 지금 학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공유된 PPT 파일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 PPT 파일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1회 1단원입니다. 제가 일단 요약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관점들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거는 현상을 이 정도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사례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어 라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PPT 파일 띄워 드릴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한번 됐네요. 자, 이게 대단원입니다. 대단원이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주제를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통합적 관점의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 관점의 이해, 뭐가 있을까요? 자, 학습 목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거예요. 아까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 뭐냐 요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시간적 관점, 어떤 현상을 바라봤을 때 시간적 관점 그리고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게 바람직하다, 어떤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어떤 사례를 보고서 요거는 시간적으로 분석한 거야. 이거는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야. 정도로만 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고요. 가장 바람직한 관점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합적 관점입니다. 사실 이제 말에서 나올 수 있죠. 통합적 관점이라는 거는 요거 네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다 관리해가지고 진짜 정말 통틀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어떤 사례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례를 보고 이 사례는 시간적 관점에서 분석했어.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했어. 아니야 이건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했어. 아니야 이건 윤리적 관점이야. 아니야 이거는 통합적 관점에서 분석했어 정도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요거 그러니까 1회 1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거 5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적 관점입니다. 여기 있는 가려져 있는 네모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어떤 현상을 갖다가 어떤 배경으로 가느냐?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적 배경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리면은 한번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이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삼국사기, 팔도총도 등 다수의 옛 문헌과 지도에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일본 정부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문헌들과 과거 일본 정부의 어떤 얘기들에 따라서 이거 우리나라 독도 우리 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어떤 현상, 주장에 대한 그럼 바라보는 관점은 뭐야?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니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넘어가야겠어요. 일단 요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적 관점은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갖다가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과거 뭐 승차순으로 이렇게 뭐 60년대에는 이랬고, 70년대는 이랬다, 80년대는 이랬고, 90년대는 이랬다,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인구가 우리나라에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인구 변화가 있을 텐데, 50년대에는 전후 6.25 전쟁 때문에 뭐 끝나고 나서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60년대에는 뭐 산화 정책이 있었다. 70년대에는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됐다. 뭐 90년대에는 저출산 형태로 돌아섰다. 시대 순으로 지금 현상을 파악하고 있죠.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얘는 시간적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 공간적 관점이죠.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위치와 장소, 그리고 이동, 네트워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감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공간적 관점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린 꼬마였던 시절 우리 집에서 읍내로 가기 위해서는 꾸불꾸불한 비포장 고갯길을 버스를 타고 40분 달려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4학년 때쯤 우리 동네와 읍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면서 버스 타는 시간이 20분 이내로 단축됐대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의 전통 오일장이 되게 시들시들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읍내와 우리가 옛날에 꾸불꾸불한 길로 되어 있다가 아스팔트로 깔리면서 버스도 많이 다니면서 전통 오일장이 쇠퇴되었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 교통수단 발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리고 도로죠, 도로. 어디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동과 네트워크. 뭐 공간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어떤 현상을 공간적 맥락 속에서 이동하는 것들, 교통수단이죠. 이런 것들, 이런 사례가 나오면은 우리는 이거 공간적 관점에서 바라봤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지구온난화의 과정을 국가별로 알아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한 공간이죠. 국가도 공간입니다. 국가도 지금 보니까 어떤 장소를 통해서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알아보겠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그 현상을 공간적 관점에서 드러내게 된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수업을 띄우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사례들을 좀 볼게요.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적 관점 사례들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거는 출산하는 아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인구가 너무 적어서일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가지고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왔고 아마 저희 아버지 세대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이제 60대 분들, 50대 후반 분들이 아마 그 베이비 붐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피임도 없고 그때는 너무나 이제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교육도 많이 못 받았었고요. 당시에는 이런 교육은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과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산하 제한 정책 하자. 이거 출산하는 아이들 제한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상은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린 것 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또도도도도도도 해가지고 고령화가 진행되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몇몇 시간대 이후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의 다 시간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인구 현상,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고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거는 시간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뭘로 봤어요? 지금 장소. 도시와 농촌의 어떤 관계만 지금 딱 보고 있죠. 이러한 어떤 사례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뭘로 봤다? 고령화를 뭘로 봤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강의 사실은 저도 처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생소하잖아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그거는 아마 공간적 관점 말고 사회적 관점하고 윤리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 관점까지 봐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은 1단원 통합적 관점의 이해, 1단원 통합적 관점의 이해에서 첫 번째 시간적 관점에서의 분석, 그리고 공간적 관점에서의 분석과 사례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리고 통합적 관점이 뭔지 들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